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태성 SN의 권기태 차장입니다. 지금 한 4분 정도 들어오셨는데요. 조금 편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조금 시간이 넘을 수도 있는데요. 시간이 넘으면 지링자 시간을 조금 먹더라도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혹시나 또 그렇게 해서 지링자 시간이 부족하게 되면 나중에 이메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마 지금 이제 저희가 작년부터 이제 액추에이터의 설계 교육을 태성 SNS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자료는 그 교육 내용 안에 들어있는 그 설계 부분의 자료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예전에 이제 그 액추에이터 설계 교육을 받으신 분이라면 아마 겹치는 내용이라서 조금 뭐 다시 본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저희들 기초 세미나에 그 설계 교육에 참여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열린 세미나를 통해서 이 기초 설계 부분만이라도 좀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제가 이제 이 열린 세미나를 기초 설계를 열린 세미나로 하게 되었습니다. 네,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액추에이터의 기초 설계 부분, 뭐 액추에이터 그러면 솔레노이드도 있고 액추에이터도 있는데요. 기초 설계 부분을 설명하기 전에 어차피 저희들이 해석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그 작업이 액추에이터의 성능을 해석하려는 아니면 검증하려는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서는 먼저 성능에 대해서 같이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가장 그 액추에이터 성능에서 중요한 고동자 설계 부분, 그다음에 자기력을 올리기 위한 어떤 부분 중에서 자기회로 설계라든가 관선 설계,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 그 액추에이터 설계자들이 조금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액추에이터의 구동회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액추에이터 성능 부분입니다. 액추에이터 성능은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뭐 액추에이터에 대해서 대학원에서도 전공을 하게 되고 또 실제 액추에이터를 개발할 때 다양한 액추에이터를 개발하는 기회가 있어서 경험이 조금 많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액추에이터를 설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본인 제품, 그러니까 특정 제품에 대해서만 액추에이터를 설계하십니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 이제 액추에이터 같으면 여러 가지 액추에이터가 있는데요. 그 유체를 제어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솔레노이드 밸브, 그다음에 그 렌즈에 광학 초점을 맞추기 위한 광학 액추에이터, 그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진동력으로 촉감을 주기 위한 햅틱 액추에이터, 그다음에 그 스피커 같이 음악으로 사람들한테 이제 귀에 청각을 전달하기 위한 음향 액추에이터 등 이것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액추에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액추에이터는 보시면 뭐 솔레노이드 밸브 같은 경우는 유량을 제어하는 거, 그다음 광학 같은 경우는 초점을 맞추거나 진동력, 음압 이렇게 완전 어떻게 보면 적용 분야는 완전 다르지만 실제 최종 이 제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계하는 부분을 보시면 대부분 이렇게 액추에이터 안에 있는 구동자의 거동으로 저희들이 원하는 액추에이터의 그 성능을 구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레노이드 밸브 같은 경우는 구동자의 거동, 특히 이제 이 구동자의 폭인데요. 이 구동 폭을 가지고 유량을 제어하고요. 광학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전류에 대한 스트로크의 비, 그다음에 진동 액추에이터 같으면 이 공진에 대한 어떤 현상, 스피커 같은 경우도 진동에 대한 부분. 결국은 다 구동자의 거동으로 우리가 원하는 최종 그 제품의 성능이 나오기 때문에 액추에이터의 성능이라고 한다면 즉 구동자의 거동 특성으로 결정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그러면 결국은 시간에 대한 이 액추에이터의 구동 곡선은 구, 거동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 결국은 보시는 것처럼 기계 운동의 방정식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액추에이터 안에 움직이지 않는다면 사실 액추에이터가 아니겠죠. 안에 있는 그 구동자의 거동을 표현할 때 이 구동자를 어떤 매스로 보고 이 매스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힘의 합은 어, 어, 가속도와 같다라는 뉴턴의 제2법칙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이 뉴턴의 제2법칙을 다 풀어헤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가속도항이 있고 이 가속도항 이외의 모든 힘들의
어떤 합으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기력도 있지만 그것 이외에 기계적인 스프링력도 있고 그다음에 그 액추에이터 밸브 같으면 그 밸브에 이제 유압이 받기 때문에 유압력이라든가 마찰력 여기는 빠져 있지만 자중도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댐핑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가속도하고 자기력 이외에도 많은 기계적인 어떤 인자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터에 비해서 구조는 간단하긴 하지만 구조 같은, 모터 같은 경우는 이 운동 방정식이 간단한 거에 비하면 액추에이터는 이 운동 방정식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자기적으로는 모터하고 회전 모터보다 좀 간단할 수 있지만 실제 그 기계적으로는 훨씬 더 액추에이터가 좀 복잡한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모터는 약간 정기적인 어떤 기기 제품이라고 한다면 액추에이터도 솔레노이드나 보이스코일이나 다 전기 기기이긴 하지만 훨씬 더 기계적인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액추에이터의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뭔가? 결국은 아까 보셨듯이 이 운동 방정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항목들이 액추에이터의 설계 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 기계적으로 봤을 때 기계 운동 관련돼서는 얘가 이제 빠르게 움직이게 되면 가속도량이라든가 특히 액추에이터에 빠질 수 없는 스프링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마찰력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유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밸브 쪽에 걸리는 그 유압력이라든가 특히 유체 때문에 발생하는 댐핑력 같이 이렇게 기계적으로 뭐 자중도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많은 인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무래도 뭐 이제 대부분의 액추에이터 설계자라고 하면 해석을 하게 되고 그 해석을 특히 이제 자기 해석이 되는데 그 자기 해석에서 보려고 하는 자기력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자기력을 한번 분리시켜서 한번 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자기력이 액추에이터 설계에서는 아주 중요한 인자이면서 이 자기력의 수식은 이거는 솔레노이드에 대한 자기력에 대한 수식인데요. 결국은 솔레노이드든 보이스 코일이든 보시는 것처럼 자속 밀도 즉 자속으로 결정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스 코일이든 솔레노이드든 결국은 자속을 높일 수 있는 설계가 중요하고 이 자속을 높일 수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가 제어할 때 정기적으로 제어할 때 액추에이터를 다양하게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계적인 부분도 있지만 특히 액추에이터 설계라고 하면 이 자기력에 가장 포커스를 둡니다. 그러면 이 자속은 어떻게 결정나느냐라고 보면 결국은 자속이라는 거는 외부에서 인가되는 어떤 기자력, 솔레노이드 같은 경우는 코일의 턴수 곱하기 전류가 되고요. 만약에 보이스 코일 같다면 보이스 코일 모터 같은 저 기자력에 해당하는 부분이 그 영구 자석이 가지고 있는 잔류 자속 밀도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아랫부분에는 자기 저항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자력을 높이든지 이 자기 저항을 낮추든지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자속은 양을 늘리고 자속량을 늘리게 되면 솔레노이드든 VCM이든 자기력이 커지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게 되면 그러면 나머지 기계적인 인자에 대해서 우리가 훨씬 더 컨트롤을 쉽게 할 수 있게 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가장 그 액추에이터의 자기력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설계 인자들은 뭔지를 보면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자력하고 자기저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기자력만 해도 보시는 것처럼 특히 기자력이라고 하면 코일의 턴하고 전류기 때문에 권선 설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형태로 권선 설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기자력을 더 높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동일한 어떤 그 바깥의 자기회로 즉 자성체 형상을 가지고도 기자력만 높일 수 있다면 결국은 이 자속 밀도를 높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구동회로입니다. 사실은 구동회로는 액추에이터를 개발하시는 분이 설계하는 부분이 아니라 액추에이터를 사용하는 어떤 고객 측에서 이제 사용되는 회로인데 사실 이 회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에 따라서 액추에이터 성능이 너무 많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직접 설계하지 않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이해는 정말 필요하고 그다음에 고객한테 역으로 제한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일 발열 부분입니다. 발열 부분이 왜 이 기자력에 들어가는가 하면 코일이 발열이 되면 물론 코일 주위에 있는 사출물이 소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코일이 발열되면 코일의 저항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기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크게 어떤 기자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코일 발열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가 이제 액추에이터 설계하면 사실 이 위에 기자력 부분은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이 고객 측에서 요구하는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극단적으로 뭔가 설계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액추에이터 설계를 할 때 그때 우리가 설계를 한다 그러면 결국은 이 자기 저항 부분을 어떻게 낮출 건가가 액추에이터의 설계의 대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저항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자기 저항이라는 거는 그 자성체의 투자율, 면적, 길이기 때문에 이 자기 그 자성체의 형상을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자성 재료를 어떤 걸 사용할 건지,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이제 빠르게 움직이거나 아니면 빠른 주파수로 움직이는 그런 액추에이터란다면 그러면 자성체는 아니더라도 주위에 있는 도전체의 도전율이라든가 인더터스간도 중요한 설계 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액추에이터 자기력만 해도 이렇게 많은 설계 인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보신 것처럼 그, 음, 그 기계적인 부분도 이 설계 인자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그 사실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많이 이제 그 회자가 되고 또 최근 들어서 나오는 어떤 산업 트렌드에서 많이 필요한 제품이기 때문에 많은 신규 개발이 필요한 제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회사에서 액추에이터를 뜯어보고 구조가 너무 간단하다고 이거는 뭐 모터에 비해서 너무 간단하니까 우리 쉽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많은 회사들이 좀 쉽게 접근하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는 제품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그 인자들이 이렇게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데드카피를 통해서 금방 쉽게 어느 정도의 성능은 나오지만 나중에 한 80% 아니면 85%, 90% 정도 갔을 때는 이 많은 인자들이 서로 교호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그 영향들을 서로 미치면서 우리가 충분히 설계 인자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선을 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그 액추에이터의 성능이 개선되지 않고 포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액추에이터 설계도 모터만큼 더 이론적으로 더 많은 인자들을 고려하고 설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